올해 상반기 유튜브를 지배한 명언이 있습니다. 대충 알고 좋아하고 다 알고 싫어하자는 말이죠. 하지만 새나정의 목표는 알아보니 썩 괜찮은 정치인을 소개하는 것. 그래서 파묘하고 선회하고 가끔은 놀려도 보겠습니다.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조선 유튜브 야간조선의 대표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정치인은 없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있을 것도 같아서 시청자들께서 약간 놀라실 것도 같은데요. 저희 새나정을 이끌던 이석현 평론가와 고도원 작가께서 지난주 송영훈 대변인 편을 끝으로 하차를 하셨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행운을 빌겠고요. 지금은 일종의 비대위 체제로 위기를 잘 넘기고 좋은 진행자를 다시 모셔오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도 새나정 PD를 하다가 이번 주 진행을 우선 맡게 된 주간조선의 이용규 기자입니다. 옆에는요,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관계자들 정말 많이 만나고 있더라고요. 저희 주간조선의 김효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주간조선의 김효림입니다. 네, 소개가 거기까지였고요. 갑자기 확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나오시는 정치인께서도 사실 정말 젊으신 편이거든요. 약간 대학생 팟캐스트 같은 느낌도 나지만 그래도 저희 지난주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 송영훈 대변인 편 이후에 저희 구독자하고 또 조회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정말 친한계라는 이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실감이 드는데요. 저는 또 내용도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랐던 에피소드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그 고딩 때 해천년 NHK의 문용민 장관과 일면 맞짱을 떴던 이야기를. 이게 약간 소속 같기도 하게 들리는데 네. 이제 그 유명한 새천년 NHK 노래방 사건 때 교육부에 문용린 장관도 계셔서 당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던 송영훈 대변인이 시사주간지에 사퇴하라고 기고를 하셨대요. 깡이. 예. 그랬더니 이제 교육청에서 장학사들 2명이 내려와서 송영훈이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은근 정치권에서는 보기 힘든 진성 스포츠 팬이세요. 그죠? FC 서울이었나요? 맞아요. 그죠? 20년 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고 보니까 되게 송영훈 대변인은 태토적인 느낌이 있으셨네요. 그런 게 테토라면은 네. 홍준표 전 시장님이 최근 또 페북에 야구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죠. 선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엄청나게 뭐 야구, 뭐 진성 팬이시죠. 감정 소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모신 게스트 이제 소개할 때가 됐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오늘 모신 게스트는 이른 나이에 다양한 경력을 쌓으시고 국회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최근에는요 의료사고 관련 입법을 통해서 뉴스에 많이 등장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이 SNS 설화나 어떤 의혹 같은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좀 토론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또 역할에 맞는 일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요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갖게 되셨고요. 이것을 딛고 법조인,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도달하신 분입니다. 국회의원 8개월 차죠? 네. 국회에서도 가장 막내 라인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저희 시청자들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조선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 대해서 조금 얕으면서도 깊게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이 일성이신데 혹시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몇몇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나오신 에피소드? 저는 일단은 장윤미 변호사님, 장 변호사. 그걸 보셨어요? 또 변호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네. 여성분이 나오신 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송영훈 변호사님 것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법조인 2분 거를 보셨군요. 네네. 장윤미 대변인 편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장윤미 대변인님 시사 프로그램 나오는 거 많이 보셨는데 워낙 평소에도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자기 얘기를 정말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김효림 기자
저도- 입을 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통쾌했다고 해야 되나? 2030 세대로서 얼마 전에 이제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그 민주당 황 의원님께서 버스 주택을 언급한 기사에 이제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의원님이나 사세요라고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네. 약간 캐녀의 네. 모먼트가. 전 어떤 굉장히 태토적인 면이 있으시다고 느꼈는데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사실 요새 그런 게 또 유행이거든요. 양기녀, 음기녀 이런 것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예, 어떤 아시나요 이거 혹시?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들어보긴 예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양기라고 하면 약간 예. 활발하시고 예.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음. 음기라고 하시면 약간 차분하고 음. 조용조용하시고 이런 건데 본인은 좀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둘 중에서요? 네. 둘 중에서는 저는 후자 같은데요. 좀 음기? 조용. 음기녀. 아, 예. 예, 좀 네.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런 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또 고향이 경상도잖아요. 네. 아 저는 그죠. 예, 이게 좀 무뚝뚝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네. 예,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약간 의원님 목소리에도 약간 조금 예. 굵으신 편이셔서 예, 그런 예. 얘기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네. 듣죠. 예, 이게 희한하게도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 목소리였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 예, 근데 이게 다 좀 성격 같은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군요. 예, 아, 좀 예, 목소리. 약간 예. 묻어나시기도 예, 하고. 예, 예. 예. 근데 이 진짜 버스 주택 얘기는 진짜 통쾌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약간 조금 보시기에도 아니다 싶으셨군요. 예, 거의 이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아. 말을 하실 수가 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북 의성이라는 본가가 있고 음.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청년들이 주택에 있어서 힘든지 잘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펫버스에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저희 이소희 의원님 1986년 11월 15일생이고요. 만 나이로 39세입니다. 경북 의성이 고향이세요. TK 성골. 그리고 이따가 이건 또 자세히 여쭐 텐데 아마도 사고로 인해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신 걸로 나오고요. 법대를 졸업하시고 변호사가 되셨고 정치에 입문하셔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 계셨고 세종시의원 비례대표를 하셨고요. 주호영 비대위에서 비대위원, 이뇨한 혁신위에서 또 혁신위원. 뭔가 당직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비례 19번으로 출마하셨는데 정말 아쉽게 18번 박준태 의원까지 당선되면서 낙선하셨지만 이뇨한 의원께서 사퇴하면서 정말 공교롭습니다. 올해 1월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시고 지금에 이르고 계십니다. 8개월 차 의원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이력을 제가 정말 많이 축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 내용에서 네네. 제가 변호사 활동을 했던 거는 살짝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변호사 잠깐 언급했나요? 네, 제가 예. 올해 금융공기업 예금보험공사도 맞아요. 다녔고 선임조사역 하셨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거랑 또 변호사 개업해서 좀 활동을 했던 아. 거까지 하면은 인생을 적어도 좀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열심히 산 게 정도. 아닌가. 네. 변호사가 되신 게 그러면은 몇 년도? 저는 2017년도에 됐습니다. 아 그럼 올해로 만 10년 차 변호사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의원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사건들을 많이 맡으셨었나요? 네. 아 그러면 되시고 나서는 그게 좀 정리가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겠네요. 예. 아무래도 이 재임 중에 하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님의 일생을 한번 토파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짧은 기간 동안 정치 역정이 되게 압축적이세요. 근데 정치에는 혹시 몇 살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사실 막 엄청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그 소위 말하는 고관여층은 좀 아니었었고요. 예, 제가 이 얘기는 좀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제가 변호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변호사를 되고 싶다라는 꿈을 제가 10대 때부터 가지긴 했었거든요. 아.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장애가 15살에 생기고 나서 정말 크고 작게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 예를 들어 휠체어는 한 요 정도 턱도 좀 올라가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길 가다가 그냥 정말 모르는 분한테 좀 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한 경험들이 좀 쌓이면서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씀밖에 네. 없었으니까 좀 사회에 이 고마움을 환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변호사를 하면 법이 안 닿는 곳이 없으니까 그럼 변호사를 해서 좀 역할을 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회 어떠한 모순점 이런 것들을 점차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게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맡으셨던 사건들도 네. 약간 이제 뭔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았나요? 전반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뭐 그게 뭐 민사든 형사든 여러 가지 이슈를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꼭뭐 낮은 곳에 있는 분들보다도 그냥 전반적으로 다 모든 사건을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면 네, 계속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네. 이소희 의원님의 정치 입문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요. 청춘 이소희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몽글몽글하다. 그죠? 경북 의성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가족 대대로 여기서 사셨나요? 예, 대대로 여기서 살았던 게 근데 맞는 게 네. 여기가 경주이시 집성촌이기도 해요. 저희 고향이.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도 부모님은 농사 지으시면서 경북 의성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요. 어떤 농사를? 벼농사 지으세요. 쌀. 네, 쌀 하시는군요. 농사. 예, 원래는 중요하죠. 사과 농사를 하시다가 네네. 되게 힘드셔가지고 그거 다 갈아엎으시고 네네. 벼농사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 진짜요? 예, 예. 제가 또 사과밭의 아들로서 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경북 영주에서 그렇죠. 영주 사과 유명하죠. 저희 아버지가 사과밭을 하고 계신데 네. 그거 근데 진짜 갈아엎으시는 거 진짜 쉬운 선택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사과가 예. 정말 어마어마 몇백 그래요? 주가 있으셨을 텐데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약간 시골을 좀 산과 들을 뛰어다니시면서 자라신 그렇죠. 느낌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로 15살을 다치기 전까지 계속 있었고 제가 병원 생활을 한 3년을 해요. 네. 그래서 3년을 하고 조금 돌아왔을 때도 잠깐 있고 음. 제가 19살에 부모님을 좀 떠나요. 왜냐면은 이게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과 같이 계속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손길에 너무 익숙해지면 계속 부모님이 저를 케어하시느라고 본인들의 네네. 인생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19살에 대구로 고3 그죠, 고3 나이인 나이에, 거죠. 네. 자취를 시작을 하고 그 전까지만 네. 경북 의성에 살았던 거죠. 아니 그거는 의원님의 결정으로 예, 제 본인의 결정이었어요. 혼자 살아남는 법을 예. 터득해야 되겠다. 예. 와 이건 진짜 몰랐는데요. 결정하기 네, 너무 힘들었을 어려우신 텐데. 일이었을 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거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이게 장애가 있고 어쨌든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원동력은 네. 저는 진짜 부모님 인생 저당 잡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 그 마음이 진짜 컸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엄마 아빠 손에 익숙해지면 이건 진짜 답이 없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은 좀 슬프고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실 건 맞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가서 이미 익숙해져서 떠나시면 저는 사실 혼자서 뭘 하기 진짜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대구로 간 것도 있고 근데 또 그것도 있긴 해요. 대구에서 제가 학원을 다니긴 어려워도 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왜 재수학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그쵸. 있잖아요. 예.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이라도.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서 텐션을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같이 있었어요. 학업적 이유도 예. 조금 같이 있으셨구나.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쩔 바를 모르겠기도 한데 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이런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는 좀 어떤 아이였나요, 본인은요? 저는 진짜 수줍음도 많고 네. 되게 소심한 아이. 내성적. 네, 내성적인. 왜냐면 제가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냐면 보통 배를 눌러야 이게 버스가 서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배를 누르는 것도 진짜요? 네, 되게 사람이 뭐 나 이렇게 주목할 것 같고 근데 뭐 누가 주목을 하겠어요 그 배를. 내가 내린다는 걸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마음 정도도 가지고 있는 되게 수줍음 많은 부끄러움 많은 그런 아이였지 않나 싶어요. 근데 네. 이렇게 강인함과 공존을 할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저한테 너의 멘탈은 타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아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게 점차 이렇게 닦여지면서 맷집을 키워서
뭐 지금도 뭐 꼭 강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맷집을 키운 거지 처음부터 막 강하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다 이렇게 원석을 말씀드리고 약간 싶네요. 깎는. 진짜 저희가 의원님 모시면서 이제 녹화한 지 20분 됐거든요. 네네. 정말 의외의 면모를 너무 많이 네. 발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뭐 15살에 이제 척추측만증을 앓으셨다고 했는데 네. 이거 척추측만증을 앓게 된 뭐 이유나 과정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척추측만증의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적어도 저 때까지는 그렇게는 했었어요. 이게 무슨 뭐 자세가 안 발라서 내지는 뭐 유전 뭐 이런 것도 그때도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하게 어떠한 이유 때문이란 사실 잘 모르겠고 당시에도 의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랑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네. 엄마가 자세가 이렇게 바르지가 않다 똑바로 앉아보라고 했는데도 네네. 척추가 조금 휘어 있으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측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거긴 하거든요. 네, 네. 그때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사고가 났을 때 얘기죠. 아니요 척추 그때 발병 어머니께서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의료 사고를 좀 그렇죠. 겪게 되셨는데 이때 상황을 혹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가 제가 날짜도 명확하게 기억하죠. 2000년 12월 15일이었었고 2000년. 예, 15일 15살 때 겨울. 예, 겨울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겨울이고 저도 기말고사 다 끝내놓은 겨울. 그죠. 그때 시기를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상경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가게 된 거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가 12월 15일이니까 네네네. 제가 크리스마스 때 혹시 퇴원이 가능하냐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된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그때 그 비축제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촌 언니랑 그걸 보러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해 크리스마스 때 중환자실에 있었죠. 네. 그러면 의식이 없으신 아니죠. 오히려 의식은 있죠. 그러니까 머리는 상관이 네. 없는데 네네네. 하반신 마비가 예상치 않게 됐고 음. 그날만 해도 첫 번째 수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첫 번째 한 번은 수술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네.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이제 하반신이 안 움직이니까 두 번의 수술을 더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음. 중환자실에서 계속 금식하면서 약을 맞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열흘 한 15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수술을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상경하셔서 예, 예. 그때 좀 되게 어린 나이셨는데 네. 좀 심경은 어떠셨는지. 이게 그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예상치 못했던 일이니까 네. 추애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안 알리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게 네. 하반신 마비가 되면은 어쨌든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에 너 배꼽 한번 만져봐 이래요. 네. 그러면 제가 못 찾아요. 이 감각이 감각이 없어요. 없으셔서요? 네, 감각이 네. 없으니까 배꼽이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발가락을 움직여봐 이렇게 하면 우리도 보통 이렇게 손가락을 힘줘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렇게 발가락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워낙 당연히 제가 하반신 마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그널이 있는데도 저도 생각을 전혀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누가 너 하반신 마비가 됐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하반신을 볼 상황이 안 됐고 이제 일반실로 가서 앉아서 보니 이 하반신이 안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재활도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이제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됐구나. 그렇게 서서히 알게 돼서 막 순간 충격 막 이런 것보다도 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웃으면 좀 그렇지만 근데 진짜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전작년에 박경석 대표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그분은 20대 초반에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마비가 되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정치적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뭐 여쭤보면 굉장히 좌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리를 이렇게 긁어보기도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그때 어린 나이셨는데도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수용을 하시는 단계로 빨리 가신 거군요. 이게 제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비가 20일 만에 쬐끔 풀려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살짝 움직이기 시작한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재활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 네네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 그 새로 병원을 좀 옮겼었거든요. 그 의사분이 다시는 못 걷는다, 다시는 다리 못 돌아온다고 했는데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사가 빨리 재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매일 재활 다니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박형식 그 분께서의 상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조금씩 좋아지기 저는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다른 생각 안 하고 재활에 집중하느라고 좀 더 그 좌절의 시간이 막 확 덮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졸업을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혹시 사고 때문에? 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3년 병원 생활을 했고 이게 그때만 해도 재활의 시스템이 어떻게든 걷게 나가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하반신 마비가 돼도 그냥 일상생활을 네. 돌아가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휠체어를 타고도 생활할 수 있고 또 통근 치료를 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걷게끔 막 재활을 시켜가지고 나가게 하자 이래서 저도 그래서 한 3년을 병원 생활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활의 강도가 굉장히 셌겠어요. 그렇죠. 거의 뭐 9 to 6로 계속 아, 예, 뭐 여러 가지 어쨌든 하반신을 못 움직인다고 해서 하반신만 쓰는 게 아니라 상체 근육을 키워가지고 네. 예, 하반신 대체를 해야 되니까 전신 운동까지 다 하다 보니 뭐 9 to 6 해도 모자라죠 사실. 부모님도 진짜 네. 정말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거를 3년 동안 보셨으니까 또 그렇게 혼자 사신다는 결정도 네. 하신 거죠.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무뚝뚝한 게 있지만 네. 부모님들도 그런 성격이시기는 해요. 네. 근데 처음 봤죠. 엄마 아빠가 우는 모습 처음 봤죠. 그때. 네. 근데 한 번 정도 그렇게 모습 보이시고 엄마 아빠는 좀 씩씩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네. 네. 그래도 사실 그렇게 무던하게 좀 흘러가면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네, 네. 제가 근데 듣기로는 이때 이제 의료 사고를 일으킨 의사분께서 그 전에도 사고 경력이 있으셨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지나서 안 거죠. 부모님께서 저희가 중환자실에 있었고 보통 중환자실이 면회가 한 뭐 2번, 3번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면회를 기다리다가 다른 보호자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뭐 알았었다면은 저의 선택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제 인생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대본을 쓰다가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추진하시는 법안 얘기를 어디 부분에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은 이 의원님의 경험이 나오는 요 부분에서 여쭤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추진하시는 이제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 이게 이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겪어보신 일이라서 이해도가 높으실 수도 있지만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은 복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실제로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이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사적 복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 되게 좀 놀랐어요. 그렇게 아. 얘기하시는 거에 있어서 네. 한 번도 복수라고 제 스스로 일단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복수라고 하면 그 의사분을 찾아가는 게 맞지 제가 이 법을 왜 만드는 게 복수인지 사실 좀 잘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사실 제 사건에서 의사분이 바로 본인의 가실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서도 써주셨고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의료사고 피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사적 복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 저 의료사고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요즘에 그 돌려차기 사건 박진주 씨 같은 경우도 보안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분도 정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네. 가지고 보안수 사건과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김진주 씨도 이 사적 복수가 전혀 아닌 건 거잖아요. 그래서 좀 피해자의 입장이 어떠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저는 사실 이제 의원님의 이런 약간 덤덤하시고 무람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사감보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이시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그런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의료계가 이른바 소송 리스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필수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되게 불가역적이다. 이런 반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이해를 하시나요? 예, 그 필수 의료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우려점도 뭐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네. 이 소송 리스크라는 게 실제 보건복지부에 냈던 자료에서 보면 정형외과랑 성형외과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게 실제 통계에도 나와 있는 건 거고. 네네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굉장히 인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송 리스크가 제일 큼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렇다면 필수 의료에 있어서 과연 기피 현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게 소송 리스크만의 문제가 맞는가?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낮은 수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쵸. 굉장히 고된 업무인 것도 사실인 것도 저도 네네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 필수 의료의 기피 현상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의원님이 쓰신 표현이 또 공포 마케팅 네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해를 그러고 많이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로스쿨 진학을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되셨고 아까 제가 동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조인이 되셨는지. 네. 그러면 학부, 대학원 이렇게 생활은 좀 어떠셨을까요? 좀 불편하시지는 않았나요? 제가 대학교 때는 이렇게 휠체어를 안 타고 네. 워커라는 이렇게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네. 많이 짚고 다니 그걸 이렇게 짚고 다녔었어요. 아 그거를 이용하실 수는 있는. 네, 그때 네, 그때 네. 그래서 그때는 다리 상황이 좀 더 좋았어가지고 네. 물론 멀리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네네. 주로 건물에는 워커를 싣고 다니면서 남들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리고 아 그렇죠. 보통 법대 제가 법대이기도 하고 법대는 보통 법전을 필수로 하나 들고 다니고 그때만 해도 이런 앱이나 이런 게 그 전혀 없죠. 있을 시기가 아니고 다 책 그 법서가 다 또 두껍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저는 또 분권을 하기 싫은 거예요. 책을 잘게 이게 나누는 게 그쵸. 아니라 네네네. 온 개인의 책을 특성.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 무거운 거를 한 3권씩 책가방에 넣고 열심히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남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되게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막 책을 무겁게 막 몸도 불편한데 어깨에 짊어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내 스스로 다 해내고 싶고 남들과 다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고 네. 그러한 마음이 컸지 않았나 싶었어요. 예, 예. 제가 요거는 질문에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그 예금보험공사에 조사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요건 어떻게 거의 변호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들어가신 예. 거죠? 네. 이게 사실은 저는 변호사가 되면 장애가 조금은 상세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그래도 변호사가 되면 내 먹거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은 생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네네.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땄지만 변호사가 됐지만 변호사로 살아가는 건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면 되게 전문직이고 예. 일종의 기능인인데도 그래도 이 장애라는 게 직업적인 핸디캡으로 예. 작용을 했군요. 예, 그래서 내는 족족 일단 서류에서도 다 대부분 강탈하고 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혹시나 네. 해서 서류에다가 전 항상 장애 여부를 썼었거든요. 네네. 그것도 제 나름의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저는 장애를 이겨내고 이마만큼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죠. 변호사가 네네네네. 됐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한 번은 그걸 좀 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면접을. 진짜요? 네. 면접을 네. 서울에 네. 있는 사무소에서.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갔어요. 이제 휠체어 타고 갔죠. 예. 이제 문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당연히 휠체어를 탔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서로 간에 너무 예측되지 않은 상황인 거니까 당황을. 네, 이게 동공지진하게 네네네.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당황스럽죠. 같이. 네네. 예. 그래서 뭐 떨어졌죠 뭐. 예, 물론 근데 그것 이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네.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좀 다른 파트로 좀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원래 제가 변호사가 된 거는 소송 업무를 하고 싶은 거였지만 네. 그 길이 좀 어렵다라면은 공기업으로 눈을 좀 돌려서 공기업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도 보고 좀 더 네네네. 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아예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사내 변호사로 간 거 아니고요. 예, 신입 사원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갔던 거죠. 사실 이게 직업 진로라는 측면에서 되게 처음부터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이때 기분은 좀 이때로 덤덤하셨나요? 아 그때도 이건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조금 비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이거는 굳은 살이 잘 안 배이는 것 같아요. 이게 스토리 메일, 그러니까 이게 거절의 메일을 받으면 네네.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거는 이게 뭐 면역되는 게 없더라고요. 네. 많이 네, 그것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기분이. 근데 뭐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네. 제 주변의 동기들 그냥 제 생각에 물론 또 깊이 파보면은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랑 비슷한 것 같은 친구들이 네, 네, 네. 다 어떻게든 다 취업은 되는데 나만 안 되는 상황이 아. 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죠. 취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었어요? 제가 예보를 한 언제 예보를 음. 변호사를 17년 4월에 합격을 했고요. 네. 예보를 12월에 들어갔어요. 네, 그 사이에 준비를 했던 거 그러고 네. 8개월 가량. 그리고 예보가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기는 한데 그렇죠. 변호사로 살고 싶은 꿈이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네. 예보를 다니면서 또 다시 이직 준비를 했던 거죠. 음. 그게 한 2년 정도 돼요. 아. 근데 그때도 잘 안 됐어요. 결국에는. 네. 이직을 준비하실 안 되고 그래서 개업을 했던 거죠. 개업을 하셨군요. 네네. 개업을 예. 세종에서 그렇죠. 하셨나요? 예. 이 세종에서 개업을 한 게 사실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연고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예, 연고는 전혀 없었는데 네, 의성에서. 예. 네. 그래서 그때도 엄청 고민을 했죠. 이 개업을 해야 그나마 내가 변호사로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네네네. 했고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이 생각이 또 음. 다음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서초동을 갈까라고 했을 때 예. 일단 사실 서초동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어려운 사무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맞아요. 예. 주차도 맞아요. 잘 안 되죠. 맞아요. 다 엘리베이터 오래된 건물이고. 없는 데도 네. 많고 장애인 화장실도 잘 안 갖춰 있는 턱도 곳. 너무 많아. 네, 네, 그거를 네. 사실 구하는 데도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아. 그럼 어디서 해야 되나 했을 때 세종에서 먼저 개업한 선배 언니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언니한테 한번 물어보니 그럼 세종시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도시인데 지금 속무하는 여자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네. 그래서 너 와가지고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언니가 너무 감사하게도 제 손을 잡아줘서 네. 언니 하나 보고 세종 간 거죠. 아. 너무 감사하긴 진짜요? 해요. 은인인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 입성 전에 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좀 유명세를 타셨는데 유튜브를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어요? 유튜브를 물론 저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네.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제 일상을 좀 보여주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산다 이런 걸 좀 네.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혼자 운전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 차에 싣고 네. 그리고 발을 못 쓰면 이 핸드 컨트롤러라는 게 또 있어요. 아, 그걸로 네, 다 네. 운전이 가능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면 네. 장애인 또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걸 좀 장애인 인식 개선 이런 네.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좀 청년분들한테 제가 아까도 책 쓰면서 네. 좀 희망이나 용기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영상들을 다른 분들이 좀 보고 음.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사네 네, 이런 네, 네.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은 뜨문뜨문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국회의원이 되시기 거의 얼마 전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25년도 그때쯤인 것 같은데 이게 쭉 그 전에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약간 우연하게 그렇게 레드오션이실 때. 네. 이게 되게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드려야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관심 있게 볼까. 네.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봤다가 그때쯤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좀 판단이 좀 섰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올렸을 때도 좀 변호사 네.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 타고 뭐 음주하면 뭐 벌금형 뭐 나오나 네. 뭐 이런 네. 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맞아요. 예,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예. 그래서 어떠한 컨셉을 가져가야 될지 그걸 계속 고민을 하고 하다가 그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직접 편집하시죠? 예, 거의 다 제가 지금도
예, 최근에도 지금도 계속 예, 올라오던데. 예. 그러니까 촬영, 편집, 뭐 기획까지 네. 다 제가 하고 있죠. 제가 조금 보고 뭉클했던 게 제가 이거 인터뷰 준비하기 전에 본 것 같아요. 여권 만드시는 쇼츠였어요. 이게 저는 좀 놀랐거든요. 보시면서 또 변호사시고 한데 이 어떤 이동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여권 만드실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진짜 해외를 그동안 나가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네, 실제로 네. 지금은 있으세요? 없어요 아직까지. 아직 예, 만드셨지만 예,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원래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한번 해외 여행을 가보자 그죠. 해서 여행사를 찾아갔어요. 혼자 이렇게 갔는데 그 여행사 분께서 보호자를 한 명은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혼자 못 가나? 막 이러고 그냥 너무 의원님이 하실 법한 말씀 같아요. 왜 못 가지? 못 가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만약 부모님이 좀 어렸을 때도 여행을 좀 많이 데리고 다니고 했으면은 아마 여행이 좋은 건지 아니까 어떻게든 막 나갔을 것 같은데 딱히 막 그런 저희 가족 문화는 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계속 공부도 좀 오래 하고 취업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밀어두신 거예요. 밀어뒀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저한테 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꼭 나가봐야겠다. 근데 요즘은 정치를 하면서 친구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여행 갔다 오면은 소야 너 네. 가면은 너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꼭 나가봤으면 해외가 좋겠다. 예. 한국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권하기도 하고 저도 한번 보고 와서 사실 장애 이슈나 이런 거를 좀 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해외 사례를 그죠, 좀. 그죠. 네, 그래서 더 나가 보고 싶기도 해요. 어느 그렇군요. 나라를 가보고 싶으세요? 네. 그냥 저의 그냥 꿈 같은 건데 꿈. 저는 그리스 가보고 싶긴 해요. 그리스요? 예, 산토리니. 약간 지중해의 그 날씨 네, 이런 네. 그런 것들 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 조르바인데 히라빈 조르바. 네네네. 그래서 그 책 읽으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가고 싶어요. 약간 좋아하시는 책을 물을 때가 아니긴 한데 히라빈 조르 약간 좀 자유를 좀 갈망하시는 느낌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참 제일 자유가 없는 정치판으로. 한번 발을 들이시면 그러게요, 되게 진짜. 예. 사실은 정치하신 지가 꽤 되셨거든요. 제가 2000 언제부터 쳐야 될까요? 이 정부가 아니죠. 캠프? 윤석열 캠프에 네. 들어가셨을 때부터라고 쳐야 될까요?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21년 12월? 네네. 예. 윤 캠프. 예, 그때 청년 보좌역 오디션을 했었어요. 네네네. 예, 그때가 제가 예금보험공사를 그만두던 시기였었고 좀 자유의 몸이 됐기도 하고 원래 정치에 약간은 생각이 좀 있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연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정치판에. 네. 근데 마침 오디션을 한다고 하고 또 거기서 청년이라는 걸 내걸면서 만 35세까지 받겠다고 하죠. 네네. 그때 제가 만 35세였어요. 딱이었네요. 근데 원래 청년 기본법에 만 34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날 위한 건 아니었을 거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그래서 거기 지원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잠시만요. 근데 예보를 그만두시고 예. 그 언니가 계신 세종으로 가신 거고요. 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정치를 약간 그때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했어요. 예. 어떤 이게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요. 아까도 제가 원래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 것도 네. 결국에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좀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변호사는 약간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적용하는 건 거고 그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서 좀 구조적인 거를 바꾸면 국민들의 삶을 더 변화시킬 것도 있고 그래서 사회 환원 연장선상에서 좀 정치를 더 생각을 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법을 이제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세종시에 들어가시면서부터 법은 아니지만 이제 법을 좀 만드시는 역할로 바뀐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법을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셨나요? 확실히 일단 우선 법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도 지금도 하고. 사실은 발의하는 진짜 게. 그렇죠. 사실 저는 전공법 같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의원님이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발의도 안 했습니다. 의료사고법을요 발의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공론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법안으로 욕먹는 의원님들은 발의를 하셔서 욕먹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니까
기자들이 그걸 보고 맞아요. 이런 법이 말도 안 되네 해서 이제 기사가 나게 되고 하는 건데 의원님은 아마도 이 토론회를 열어서 뭔가 이제 비난을 받으신 거의 올해로 치면은 그 쿠팡 새벽 배송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그런 건데 법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고 느끼셨을 네. 것 같아요, 예, 의원님도. 그래서 약간 좀 더 아까 전에 그 의료 사고 제가 네. 이력제 하는 것도 뭐 지금 아마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계속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모든 의료 사고를 마치 공개할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의료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저는 된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현행법에 네. 이렇게 의료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금고를 받을 경우에 의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거든요. 네. 그분은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알고 네. 치료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장 이게 국민들한테 더더욱 더 알 필요가 있는 거는 그리고 의사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계속 모든 의사 그러니까 다 적용되고 본인들이 마치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도 보건복지부 자료에서 보면은 이게 1년에 그러니까 13건 정도가 그렇게 네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적은 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만큼 진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해서 이게 나오는 거긴 해서 정말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법조인이시고 그 변호사 생활을 10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의료 사고가 이제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상해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법조인이신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의사들의 어떤 그 의료 행위를 이렇게 처벌로 하는 것이 좀 판결들이 좀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고 이상이라고 네. 하면 사실 이게 벌금 수준에서 끝나는 게 네. 아니라 이게 신체의 자유를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러니까 사실 징역 감옥 가는 네네네. 거거든요. 사실 금고랑 징역의 차이는 노역 그러니까 노역이죠. 일을 네. 노역인 거잖아요. 그만큼 되게 중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케이스들이 있냐면 척수 수술을 하는데 네. 마취과 의사 없이 수술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저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거의 고의에 네, 가까운 네, 과실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사일 경우에는 저는 환자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중대한 어떤 과실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입증이 된 사례일 네. 수밖에 없다. 음. 그 문제 삼고자 하시는 네, 네. 그런 사례들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이 되기 직전 커리어까지 만 35세죠. 그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의원 이소희 얘기로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치 경력이 아까 뭐 오래됐다고 했지만 4년 정도 이제 조금 돼가시는데 급상승하십니다. 정말로. 네, 압축적이죠. 맞습니다. 이 윤석열 캠프의 청년 보좌의 오디션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당선기 좀 들려주세요. 청년 보좌역에 대신. 이게 청년 보좌역도 저는 그렇게 면접까지 보는지도 몰랐는데 아. 저는 원서만 내면 되는 줄 아, 네, 알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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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을 냈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음. 오디션에서 딱 발탁이 돼서 네. 거기에서 좀 정책 관련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캠프다 보니 되게 바쁘게 좀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런 냈던 정책이 이게 뭐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냈던 정책들이 또 이게 세상을 좀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치의 맛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정치의 네. 효능감이라고 맛있죠. 해야 네. 되나? 오. 네, 그런 거를 또 느끼게 되면서 세종에 사실 제가 그 청년 보좌역을 할 때 상근을 했던 건 아니고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종에서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세종시의 그 지방 선거가 네, 열렸던 바로 거죠. 있었죠. 예, 예. 예. 그러면서 거기서도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좀. 한 번에 당선되셨어요.
예, 제가 비례대표기는 한데 사실 비례대표가 경선을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경선을 했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첫 선거 운동이기도 하고 네. 좀 직접적으로 제가 네.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례대표 네. 경선이. 예, 예. 저는 사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사실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이런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힘을 필요로 에너지가 하는데 많이 들죠. 이 신체적으로 조금 이제 부자유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활동은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네. 너무 저 처음을 해보는 거니까. 아 그렇죠. 안 그래도 처음이에요. 예, 네. 일단은 이게 되게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안심번호로 당원분들의 네네네네네. 전화번호를 일단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주세요. 문자도 보내고 예, 예. 돈 써서 해라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문자를 한번 좀 보내고 전화를 계속 열심히 돌렸어요. 네네네. 예, 어차피 당원분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당장에 뭐 선거운동 기간이 그때가 뭐 이틀인가 3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는 거는 한계가 있겠고 그렇죠. 일단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네.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달라 그런 식으로 열심히 호소를 했죠. 그런데도 굉장히 당선이 경선에서도 승리하시고. 예,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여성 법조인, 뭐 장애 당사자 등 약간 정체성이 되게 여러 개시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이게 저도 이 국회 들어와서도 어떤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궁금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뭐 이거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왜 그냥 되게 장난삼아 아. 민주당 왜 오지 글로 왜 갔어? 국힘 갔냐. 네. 네, 그렇게 여쭤보셨는데 이게 저는 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좀 설계를 하고 좀 자립하는 네. 그러한 삶을 좀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려면은 좀 국가가 성장하고 이런 게 더 네. 중요한 가치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장애든 뭐 청년 그런 여성 분들도 다 이런 보호보다는 어쨌든 그분들 스스로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좀 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좀 가치를 좀 가지고 있었었기도 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또 뭐랄까요 국민의 힘에서도 그러한 파트에서도 좀 더 활동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예. 기존에는 아무래도 그런 소수자분들에 관해서는 예. 조금 미흡한 약간은 약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진취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도 그렇고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24년 총선에서 진짜 진취적이세요. 바로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사실 시의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절반이나 국회의원에 바로 도전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정치에 들어오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좀 더 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네. 이게 그 질문에도 있었지만 제가 그 일형 당뇨 관련해서 네네네. 계속 지금까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법도 발의할 생각인데 네. 그 처음에 일형 당뇨를 접하게 된 게 유라라는 친구가 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율아. 율아. 예, 네.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이 아이는 그치. 어떻게 아시게 된? 찾아왔어요. 이게 민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의원님이 예, 예. 해달라고. 네. 예, 한번 찾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이 일형 당뇨의 경우에는 췌장에 장애가 있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보통 이형 당뇨처럼 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이 안 좋아서 네, 생기는 네. 게 아니라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게 차이군요. 예, 그리고 보통 요걸 소아 당뇨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아. 성인에 발병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이일 때 발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전혀 세종시에는 이게 아이 입장이니까 혈당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가 자기 학습하는 것도 감당하기가 사실은 다 이게 네. 공부하느라 그죠. 힘든데 네. 혈당 관리나 이런 것도 좀 분명히 케어가 필요한데 학교에 네. 지원이 필요한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러한 이슈들을 다루다가 이거는 좀 시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겠다. 이거는 크게 이게 좀 장애로 인정될 부분도 있고 좀 사회적 네.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한데 이게 뭐 조례 좀 바꾸고 이런다고 될 그렇죠. 일은 좀 아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면서 네. 좀 큰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됐던 거죠. 거기서 출발을 하신 거군요. 일형 네네. 당뇨에서 예. 국회의원의 꿈까지. 예, 율아. 네. 한테서. 네. 유라라는 친구 덕분에 진짜 나비 효과가 된 거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1형 당뇨가 또 7월에 또 복지법에 맞아요. 네, 그죠. 췌장장애로 변화가- 인정이 됐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인정이 최근에 됐군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도전하신 계기는 너무 행복하고 훌륭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선이 결과적으로 안 됐다? 결과적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당선권에 준하는 그 순번을 부여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뭔가 비결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 예, 근데 이게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19번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19번 발표가 나고 다들 아. 반응이 사실은 네네. 축하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아, 않았어요. 그랬구나. 사실은 네네네. 네, 기자분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네. 당시에 우리 당의 상황이 그리 좋지가 안 않았고 좋았죠. 네. 그래서 이게 될 뻔호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네네. 안 될 뻔호라고 하기에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애매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될 수도 있지 하면서 또 네.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반응이나 이런 게 말씀이나 이런 거 보면 유세에 가시고 이럴 예, 때. 네. 나는 쉽지 않겠다. 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때 당시 그럼 비례대표 후보셨으니까 대표 유세를 같이 가시나요? 대표 의사를 가도 이게 왜 그때 그 준연동형 해가지고 네, 네.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아, 미래가 맞아요, 맞아요. 만들어졌었잖아요. 근데 가도 아무 말도 못 하고 그게 법상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대표 따라서 가는 것보다도 별도로 오히려 움직이는 게 더 아. 많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냥 서 그렇죠. 있기만 해야 됐어서 네, 네, 네. 별도로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 마치 이번 부산의 한동훈 의원님 그 같이 가셨던 그죠. 의원님들처럼 8번이셔서. 그러셨구나.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비운 게 아, 비운 게 약간 아.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덤덤하게 네. 받아들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여쭤보는 질문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덤덤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놀라워요. 저는 진짜 일일비하는 인간이어서 근데 의원님은 진짜로 덤덤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승계까지가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거에 약간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요 시기에 사건을 그렇게 많이는 좀 못했었어요. 선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그때 그래서 제가 사실 시의원 하고 나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되게 인생에서 좀 크게 얻었던 거는 공적인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보람이 되고 가치가 있다. 이걸 좀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네. 설사 정치는 굉장히 공적인 일이니까 못한다 해도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물론 저는 이렇게 인권 변호사까지는 못해도 네. 조금씩 그런 일을 좀 해보자 공적인 네네. 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은 했었어가지고 국선 변호사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아 진짜요? 한 번은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지고 아, 그러면 그런 거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요. 시의원을 하시면서 국선. 국선 변호사. 아니요, 그 시기 쉬는 네. 시기. 아, 네네네. 떨어지고 낙선하고 나서. 아, 그렇죠. 시의원은 예. 안 되니까 이제 예. 비례 떨어지시고 순번을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예. 국선 변호사 준비를 하셨다고요? 그랬어요. 아, 이건 정말 의원님밖에 갖고 계시지 않은 경험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예. 법조인은 아닌데 국선 변호인 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네. 사실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원래는 국선 변호인이 예전에는 크게 인기는 없었었는데 네. 요즘은 변호사 시장도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은 많이 지원을 하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경쟁이 높아서 예. 한 번도 떨어지시기도 했고 예.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렇게 국선 준비하면서 지내셨던 거예요? 네, 그런 거 하고 또 뭐 조금씩 일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의원직을 승계하셨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 의원님한테 연락은 또 하셨나요? 일단 이뇨한 위원장님께서 그 전날에 전화를 주셨어요. 사퇴 전날. 발표하시기 전날에. 기자회견 전날에? 네. 전날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떴을 때 전화할 일이 뭘 전화를 하실 수도 왜 있긴 한데 전화하시지? 예. 그런 생각을 좀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뭐 사퇴를 할 생각이다. 아, 그래서 저한테 준비가 됐냐고 됐다고 해야죠. 갑자기 됐다고 하셨나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그때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정치 상황이 좋지는 않을 그렇죠. 였어가지고. 개혁하고 뭐. 그죠. 네, 사실은 근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냥 마냥 기쁘진 않았어요. 음. 네, 근데 진짜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사실 집도 구하셔야 되고 서울에. 그때는 서울에 이미 올라와 있긴 그러셨군요. 했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이제 네. 뭔가 저도 정치인을 꿈꾸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들어가서 지금 막 여야 간에 막 네. 대치도 심하고 이런데 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던 거죠. 뭔가 독배를 드시는 느낌도 네. 드셨군요. 근데 요거 한번 여쭤보면 그 비례대표 후보셨을 때 그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고 이 당선이 되실 때는 장동혁 대표였단 말이죠. 예. 그렇네요. 두 분은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사실 뭐 1대1로 만나고 그런 적은 없기는 한데 정말요? 예. 제가 들어와서 그것도 봤을 때는 신기하다. 없어요. 네, 뭐 회식 자리 그 대표님은 네네. 회식 자리에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네. 따로 뵌 적은 없고 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한동훈 대표님은 그 되게 굉장히 논리적이시다 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굉장히 똑똑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 대표님도 되게 똑똑하신데 그 외전에 법사위 하고 이런 네. 모습 보면 그쵸. 그런 모습이 많았었고 네. 근데 의외로 굉장히 위트와 유머가 있으시다. 장 대표가요? 예. 재밌으시다. 예. 장동혁 대표는 어떤 유머를 하세요? 어떤 스타일의 유머를 하세요? 궁금하다. 어떤 스타일의 유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네.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아, 예, 예. 뭐 이게 특별히 이게 생각나는 멘트가 없긴 한데. 장난꾸러기가 장동혁 대표께서 예,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대표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어쨌든 네. 저는 그렇게 느끼긴 했어요. 저는 의외의 약간 면모. 순진한 예, 저도 그렇게 뭐. 느꼈어가지고. 네네네. 예. 뭐 제가 뭐 전해드리기로는 약간 샤이하신 면도 있다 이런 얘기. 맞아요. 그런 맞아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약간 좀 내향인들이 약간 웃기려는 좀 욕망도 좀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상임위도 바뀌셨잖아요. 네. 그 8개월간 좀 소회가 어떠셨어요? 의원 하시고 나서. 저는 이게 제가 아까도 그 이년 위원장님 사퇴하시고 네네네. 제가 등원하게 됐을 때 여야 간의 대치가 되게 심한 상황이고 네네네. 했는데 진짜 들어와서 보니까 왜 예전에는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의원님들 앞에서는 막 싸워도 네. 뒤에 가서는 술 서로 먹는다. 술 먹고 뭐 네. 사우나 하고 네. 근데 이게 물론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많이 실종되고 네, 뭔가 진짜. 이제는 약간 낭만처럼 남은 것 같긴 해서 네. 근데 저는 결국 그런 것도 다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네, 대화와 네. 타협이 꼭 이렇게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네. 대화 뭔가 뭐 뒤에서도 이렇게 뒤에서도.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이 그러한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뭔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덜렁 들어오셔서 좀 외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진짜 의원님은 개파가 어디세요? 어느 네. 곳에 속하시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다들 궁금해. 예, 네. 저의 막 이력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기적인 것 때문에 많이 여쭤보시는데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네. 적극적으로 저를 영입하려고 하시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네. 연락을 누가 주시면은 네.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아니 예. 그럼 뭐 이제 보통 당내 뭐 꼭 대한과 미래 뭐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더라도 요 모임은 약간 요런 모임이구나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아직 초대나 받으시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실제로 없어요. 예. 네, 예, 네. 예. 이렇게 무던하시고 이렇게 멋있고 정말 이렇게 덤덤하신 의원님을 정말 모셔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약간 대변인에도 너무 잘 어울리신다는 느낌도 들고 네, 당에서 좀 많은 연락을 목소리는 보시는 약간- 의원님이 계신다면 네 목소리는 약간 김은혜 의원님 생각도 좀 나고요. 네네네. 맞아요. 멋있으시죠 아주. 네. 네, 좋습니다. 의원님 혹시 정치 계속 하시나요? 예, 뭐 네.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약간 삼김정치 시대의 멘트인데. 그런가요? 네, 이게 네. 그렇죠. 시대가 부르면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혹시 다음 총선에 출마하시면 비례를 넘어서 뭐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대선으로 가시나요? 네, 지역구 출마도 좀 고려하셔요? 예, 그 아마 뭐 다음에
뭐 하게 되면은 지역구를 나가야 될 텐데 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어디 정한 지역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하반기 상임위가 이제 막 시작이 됐고 그쵸. 네. 열심히 지금 그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지역구 보러 다니면은 그렇기도 예, 하죠. 예 네, 부동산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아 이게 진짜 이 후반기에 등원하시게 되는 의원님들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전반기부터 계시던 의원님들은 이제 모드를 전환하는데 아. 정무형으로 맞아요.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법안 만드시는 그걸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좀 보좌진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긴 한 거예요. 아, 네. 사실 제가 요 근래에 7, 8월에 연달아서 거의 3번 토론회를 하고 막 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원래는 7, 8월이 좀 네. 쉬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9월달에 국감 준비하고 이렇다고 아, 하는데 그죠. 네. 예, 저희 팀은 지금 반낮 없이 네. 예, 예. 네. 앞에 계신 두 분의 부자진들께서 그 외면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그래도 저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좀 여쭤보기 전에 저희 주간조선 기자들이요 이소희 의원님이 오신다니까 꼭 여쭤보라고 신신당부한 현안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또 기대해 볼 텐데 자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이렇게 자기 혼자 의원님이 긴장하셔야 되는데 왜 본인이 저도 긴장했어요? 궁금해서 네. 한동훈 의원님은 복당이 가능할지. 근데 이게 아니 제가 아까 전에 개파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질문 하나에 지금 아, 갑자기 정말 그러네요. 여기 출연을 하면서 제가 개파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뭐, 버전을 찍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예, 이거는 뭐 당에서 잘 논의를 하시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또 이제 자 네.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평가하신다면 이게 그 정치도 되게 100년 대계라고 해가지고 좀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좀 그때그때 미봉책을 사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번에 그 페퍼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예. 그 좀 대표적인 단면 중에 하나다. 정부 여당의. 예, 그것도 그렇고 사실 페퍼스랑 같이 가는 게 그 고위공직자분 청문회 때 본인 자녀 주거 네. 얘기하셨을 때 엄청 네. 대노하셨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좀 굉장히 내로남불로 보여지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그렇네. 예, 좀 청년들한테는 사실 특히나도 좀 예측 가능한 이런 네. 게 좀 중요한데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 요거를 사실 국민의힘이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특히 2030 또 의원님이 세미나도 최근에 하셨거든요. 토론회도 이 민주당을 좀 이탈한 2030이 국민의힘으로 오려면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게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토론회를 했고 그 토론회 내에서도 전문가분들도 되게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이 그러니까 제 세미나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왜 2030은 보수를 선택했는가? 아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저희도 제목 좋았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선택이 과연 지지로까지 가는가? 근데 전문가분들 다 아니다. 그렇죠. 저도 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건 반사 이익인 거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당은 이 짧은 유효 기간이랄까요? 네. 우리 당에 조금 바뀌길 원하는 기회 이런 걸 음.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방향성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는 네. 기득권화된 게 크고 네. 맞아요. 반 기득권의 맞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연 우리 당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것인가? 우리 당도 최대한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네.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청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죠. 얘기를 듣다 보니 이렇게 무덤덤 하시고 하지만 진취적이시고 자유를 갈망하시고 하다 보니까 취향도 조금 확고하신 편일 것 같습니다. 좀 10살 때 좋아하시던 거 아주 어릴 때 좋아하시던 것 중에 지금도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엄청 고민을 아 해봤는데 진짜요? 네. 귤? 귤? 텐저리 아니 근데 먹는 귤을 네, 좋아하세요? 귤. 아니 네. 근데 이게 약간 뭐 모르겠어요. 남들은 좀 슬프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제가 그 병원에 네. 그 의료 사고로 누워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을 겨울. 때 금식을 했었거든요. 아. 한 10일 넘게 금식을 했어요. 어머, 근데 네. 제가 제일
먹고 싶은 네. 그게 귤이었어요. 아, 또 겨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랬나 보네요. 예. 네, 네. 근데 진짜 막 한 10일 금식하면 막 멸치도 먹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 5만 개다 네네네. 뭐 그죠, 먹는 게 그죠. 없으니까. 진짜, 네. 그때 유독 귤이 먹고 싶다 해서 지금도 계속 네. 좋아하고 있어요. 원래 그럼 과일 같은 거 좋아하세요? 예, 엄청 좋아하죠. 사과는 좋아하셨나요? 전 사실 사과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과집 딸인데. 저도 그래요? 저는 사과 알러지가 있어요. 진짜? 아, 저희 아버지는 모르세요. 어. 그래서 왜 제가 시골만 가면 쟤는 왜 잠을 계속 자지 하는 게 제가 알러지약 먹고 자는 건데 진짜 알러지가 있으세요? 네, 전 사과꽃 같은 게 알러지가 오. 있어서 저는 이제 저 자체가 노동력이기 때문에 사과 따고 이런 거에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고 다음 날 누워 있고 그럽니다. 약 먹고 뽑고. 네, 이게 그렇다니까요. 과수원집 자식들은요. 진짜. 네. 의원님 재밌네요. 귤을 좋아하셨고 지금도 좋아하시고 네. 의원님 음악이나 약간 네. 영화 문화적 취향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또 사실 저는 10대 때는 네. 저 G.O.D를 제가 엄청 아, 좋아했어요. 네. 한 10대 절반은 G.O.D와 함께 했다고 해도 하늘색 풍선. 예, 하늘색 네네네. 콘서트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갔어요. 오. 쇼츠에도 올려놨어요. 아, 갔던 네. 거를. 혹시 예, 예. 언제 콘서트 가셨어요? 저도 콘서트를 갔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로스쿨 2학년 때 네. 그때가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되나? 그때 윤계상이 네네네. 같이 합류를 하면서 이건 내가 꼭 보통 가야 날이죠. 된다. 네네네. 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로스쿨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운전해가지고 콘서트 갔다가 진짜 예, 멋있다. 예, 그래서 진짜 막, 멋있다. 예,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네네네. 막 이렇게 집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G.O.D. 예상부인. 네. 윤계상 씨가 최애신가요? 아니 저는 손호영이 제일 손호영이 최애야. 예. 네, 이따가 이상형 얘기가 있는데 조금 답을 찾은 것 이미 같습니다. 나왔네요. 이렇게 조금 선명하신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G.O.D 노래 중에서 제일 어떤 게 좋으세요? 아니 좋은 노래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근데 오늘 의원님이 들으신 플리 중에 있는 노래 저는 요즘에는 이무진 노래 듣고 있긴 한데. 이무진 신호등에 예. 네. 예. 약간 이렇게 보컬 멜로디가 좋은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저는 취향이 하나만 들어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무진 에피소드가 좋아서 네. 요즘 사실 그것만 듣고 있긴 한데. 네네네. 예, G.O.D 노래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색 풍선. 하늘색 네. 그게 뭔가 G.O.D의 팬에 대한 사랑 네, 이런 게 좀 맞아요. 느껴지기도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예. 진짜 좋은 노래죠. 사실 저희는 G.O.D 세대는 아닌데 예, 그렇죠. 너무 좋다고 맞아요, 저희도 맞아요, 노래를 갔어요. 많이 맞아요. 들어요. 영화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영화는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네. 저는 최근에는 픽사. 픽사. 픽사의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 이번에 5 네.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최근에 보았던 원래 그 시리즈를 좀 좋아하시나요? 픽사 거는 다 본 것 같아요. 은근 좀 동심이 좀 있으신 이게- 느낌인데요? 네. 갈피를 못 잡겠다. 아, 의원님에 그런가요? 대해서. 아니 근데 G.O.D도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아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맞아요. 되고요. 맞아요. 픽사도 아마 토이 스토리도 오래된 네. 프랜차이즈니까. 맞아요. 사실 오래된 저는 이게 자꾸 제 취향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 사실 영화보다 뮤지컬을 훨씬 더 좋아하고 정말요? 예 뮤지컬은 거의 대학교 때부터 해서 거의 10년 가량 엄청 네. 오래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네, 봤었어요. 네, 네. 예. 어떤 뮤지컬 배우를 좀 꼽아 주십시오. 배우는 류정한이라고 네. 그 지킬의 나이트에 네네네. 많이 나왔던 배우인데 너무 음색이 이게 제기의 캔디라고 해야 되나? 너무 제기의 캔디. 제기에 네, 제일 잘 맞는 예. 네. 그러시구나. 제일 좋아하시는 작품도 지킬의 나이트. 나이트. 지킬의 나이트는 한 10번 가량 넘게 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너무 좋아서. 유독. 예. 뮤덕 아니에요? 김혜림 기자는? 저는 뮤덕 아니군요.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뮤지컬을 아주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 한지상 선배라고 있거든요. 예. 유명하신 배우죠. 저는 그분의 노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가 결혼식 축가에서 하시는 걸 아. 보고 이래서 다들 뮤지컬을 보러 20만 원씩 가는구나. 주고 가시는구나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정말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의원님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하게 또 여쭤봐 주세요. 드림 씨가. 그 인스타그램이 계정이 근데 두 개시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는 예전에. 비공개고 네,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공개 계정인데 예. 비공개는 어떤 걸 올리시나요? 이게 왜냐면은 그 휠체어 타는 변호사를 네. 할 때만 해도 네네네. 이게
그 제가 정치적인 거를 좀 빼야 그래도 사람들이 더 이런 편견 없이 좀 봐주실 것 그죠, 같아서 그죠. 그래서 아. 그 전에 거는 정치 시의원 할 때 네. 썼던 거고 새롭게 만든 거는 그거를 좀 뺐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거죠. 이게 아, 사람들한테 좀 네네. 휠체어 타는 변호사 그 자체로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보통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새로 파는데 맞아요.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로 팠다는 게 이것도 사실은 정말 신선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인스타그램 돋보기 네네.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얼마든지 완전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정말요? 근데 왜냐면 아마 제가 그 네. 고양이를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고양이가 태반 진짜요? 혹시 PD님 잡아줄 수 있나요? 태반? 네. 한번 태반 보여주시면 카메라에 이렇게 대고. 보여줘요? 네. 네. 오. 자 지금 제가 조금 어두운데 응. 어떤 게 있죠? 보이시나요? 이게 제가 생활 보호 필름까지 아, 깔고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네. 보여요? 우선은 딱 봐도 이상한 건 없습니다. 네, 저희는 첫눈에 봐도 이상하거든요. 네. 이렇게 무뚝뚝하신 것 같지만 귀여운 취향이 있으셨어요. 진짜. 그럼 혹시 귀여운 이상형이 귀여운 쪽일까요? 아니 뭐 귀여운 쪽보다는 네. 손호영 아니 날티나는 분을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요즘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형이 네. 보통 그 남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그걸 다 대부분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대요. 예. 어떤 요소가 있어야 존경할 수 있는 이게 보통 그렇게 남자인가요? 뭔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근데 그게 뭐 꼭 어떤 뭐 부분이 막 이게 음.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그 기준에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뭐 모먼트가 있다 해야 되나? 그냥 네. 사람의 각 개인의. 음. 그래서 사실은 제 느낌이긴 한 거죠, 사실은. 네네. 뭐 예, 일을 예.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뭔가 집중할 때 좀 멋있다.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얼른 이해는 되지는 않네요. 남자로서. 나 의원님 쉴 때 주로 뭐 하십니까? 저는 운동 많이 합니다. 운동. 예, 예. 운동이라 하면 어떤? 요즘에는 그 제가 PT 샵에 어. 그 저희 PT 샵이 어쨌든 꼭 PT를 안 해도 가서 운동을 네네. 편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성향 자체가 네. 진취적인 스타일이라서 또 드디어 목표지향 스스로 말씀하시는군요. 진취적인 인간이라고 나는. 네. 목표지향적인 인간이다 보니 무게치는 걸 좀 좋아하는 오.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늘려가는 걸 좋아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도 뭐 필라테스도 이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 저는 웨이트가 잘 맞더라고요. 아. 네, 네. 와 진짜 네. 대박. 오늘 하셨습니까 운동? 오늘 못했죠. 그러면 네, 네. 어제 하셨나요? 어제 했죠. 어제 혹시 어떤 부위를 하셨는지? 저는 우선 뭐 이렇게 랩풀다운, 그러니까 상체를 네.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네, 등과 이제 어깨 하부를 예, 예. 하시는 네, 랩풀다운을. 예. 너무 멋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하체가 어쨌든 못 쓰다 보니까 상체 힘을 좀 많이 길러야 네.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휠체어로 수동 휠체어 그러니까 전동 휠체어 아닌 걸 타는데 네. 근데 이 자체도 전동을 제가 한 번 타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건 내 근육이 다 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도 물론 장거리는 누가 밀어주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휠체어라도 좀 밀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전동 휠체어를 쓰지 않으시는 이유가 어떤 특별한 이유여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단련을 위해서. 정말 제가 방송하면서 오늘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택시 타고 왔거든요. 예. 네. 저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조금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의원님 이제 명실공히 두 가지 목표를 여쭤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직업 정치인이라고 불러드려야 됩니다. 의원님을. 앞으로 정치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저 이거 계속 하는 얘기인데 좀 낮은 목소리를 좀 국회로 올리고 싶다 이 생각 네.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정치 처음 그러니까 요 국회 등원에서 처음 만나 뵀던 분들이 상위 군경 패럴림픽 선수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위 군경이시니까 나라를 위해 한 번 희생, 그렇죠. 또 패럴림픽 나가셔서 또 한 번 희생, 두 번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몰랐지만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되게 커요. 그래서 그게 제 정치적인 목표. 예.
그러면은 인간 이소희의 목표는 이거는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네? 인플루언서. 이게 사회적으로 네네. 좋은 그런 얘기인 거죠. 영향력을 네. 끼치고 싶은 인플루언서. 이제 어. 알리지고 싶은 바를 네. 알리기 위해서 네. 하는 인플루언서. 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휠체어 타는 변호사 네네. 또 계속 하실 거죠? 네, 계속 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세나정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너무 사실은 의정 활동을 오래 하신 의원님이 아니셔서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게도 책을 읽지 않아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았는데 너무 좀 매력이 있으신 정치인이라는 걸 제가 느낀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법안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도 돌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이제 의원님을 모시고 장장 1시간 20분 했습니다. 네. 정확히 1시간 20분 했고요. 진짜 이런 게 느껴지네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여성, 뭐 장애인, 뭐 법조인 이런 얘기들이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정체성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들일 뿐이잖아요. 저희가 그보다는 조금 덜 납작하게 의원님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좀 소망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소감 어떠셨어요? 오늘 1시간 20분 하셨는데. 일단 되게 편하게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덕분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어느 프로에서 이렇게까지 저를 거의 뭐 엄청 파보듯이 이렇게 네. 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나쁜 정치인은 없다는 명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은 더 증명이 됐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등으로 만연한 우리 정치가 조금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이소희 의원님과의 1시간 정도 저희도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정치인은 없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이쪽 풀샷 카메라 보겠습니다.